환자분이 치아를 한 15개 정도를 뽑히고 자기 치아는 하나밖에 없고 임플란트를 10몇 개를 심었는데 치과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임플란트 재수술 해야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굉장히 실망스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치과에 대한 신뢰도 다 깨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병원에 와서 재수술 받아야 되시는 분들 표정만 봐도 벌써 그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제가 임플란트 재수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상황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플란트의 골결합 실패.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초기에 얼마 안 됐는데 잇몸뼈와 임플란트의 결합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둘째, 임플란트를 심어서 잘 씹고 있었는데 임플란트의 주변 조직이 감염되어서 고름이 나오거나 흔들릴 때. 셋째, 염증도 없었는데 임플란트를 심어서 5에서 7년 정도 잘 썼어요. 그랬는데 지연 실패라고 해서 갑자기 임플란트와 잇몸뼈의 골 결합이 실패돼 버렸을 때. 넷째, 기능적인 문제인데요. 잘못된 전혀 엉뚱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앞니에 잘못 심어서 앞니 형태가 이상하고 치아가 자꾸 길어진다든지, 어금니에 정확하게 인접 치아에 평행하게 심지 못하고 기울어져 심어서 자꾸만 음식이 심하게 끼일 때, 이럴 때는 기능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임플란트의 실패라고 결정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좀 충격적인 케이스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케이스는 한 2020년 정도의 먹튀 치과 피해자,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치아를 한 15개 정도를 뽑히고 자기 치아는 하나밖에 없고 임플란트를 10몇 개를 심었는데 치과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긴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니까 여러 개의 치과를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많은 치과를 돌아다녀도 환자에게 이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을 올려주겠다라고 한 치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들이 이미 다 감염이 되었다든지 상악동 뼈이식술이 실패했다든지 너무 가까이 심어져 있다든지 하는 문제들 때문에 기존의 임플란트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일부 뼈 이식을 시행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임플란트를 재건하는 이런 시술을 했던 증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의 재수술, 누구나 성공하고 싶겠죠?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 재수술 전에 CT 촬영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즉, 뼈가 녹은 양, 그리고 뼈가 녹은 부분이 해부학적 구조물을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또 뼈 녹은 양이 많으면 이것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둘째, 이 판단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를 재건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의가 판단해야 되겠죠. 이 재수술은 초기에 그냥 운동장 같이 정상적인 뼈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 어려워요.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 시술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셋째, 골 이식 여부, 그리고 골 이식 시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임플란트가 실패하면서 뼈가 많이 녹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뼈가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골 이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골 이식을 그냥 잘해서는 안 되고 골 이식 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주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때문에 철저한 시점의 선택, 그리고 골 이식을 한번 했다라고 하면 성공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연속적인 성공과 성공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실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중요한데요. 골 이식 이후에도 임플란트 재수술 환자는 훨씬 골 이식의 성공도 어렵고 감염에도 취약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전후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 황금률은 뭘까요? 재수술 안 받는 거겠죠. 때문에
처음에 첫 식립부터 올바른 시술, 경험 많은 시술자, 그리고 철저한 구강 관리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시술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주신 치과를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받고 조금이라도 감염이나 염증의 징후가 있으시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세요. 마지막으로는 환자 여러분도 구강 위생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칫솔질뿐만이 아니에요. 칫솔질뿐만이 아니라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중에 한 가지는 사용해 주세요. 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임플란트 구강 위생 챙겨주세요. 임플란트 재수술 내가 받았다. 꼭 성공하고 싶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임플란트 재수술 직후부터 잘 아물었다고 원장님께서 안심할 때까지는 요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첫째, 식사 조절이에요. 수술 후에 처음 며칠간은 부드러운 음식, 즉 유동식 위주로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도망가야 돼요. 철저한 구강 위생,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특수 기술이 필요해요. 이 수술 부위는 자극하지 않으면서 인접한 치아는 꼼꼼히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때 칫솔질 하는 노하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청소할 때 화장실 바닥을 솔로 이렇게 슥싹 밀 수도 있고 걸레로 이렇게 부드럽게 훔쳐낼 수도 있잖아요. 재수술 후에 인접 치아를 양치하실 때는요, 걸레로 부드럽게 훔쳐내듯이 비벼주세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정기적인 치과 방문도 중요해요. 수술 후에 경과 확인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뭔가 조금만 통증이 있다, 뭔가 조금만 내가 붓는 것 같다, 이래도 치과 방문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방문해 줄수록 원장님도 아마 좋아하실걸요. 그리고 흡연과 음주, 이건 절대 안 되겠죠. 흡연은 회복을 방해하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금연 필수적입니다. 제가 재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이 노력들 오늘 이 영상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는 병원에 정밀 진단 장비가 있어야 돼요. 장비 없이 정확한 진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차원 CT나 추가적인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뼈 결손부 등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잘해도 많이 한 사람 이기기 힘듭니다. 때문에 경험 많은 의료진 선택이 중요하고요. 저도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때문에 많은 재수술 경험이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검증된 재료를 써야 돼요. 스트라우만, 오스템 또는 에버티스, 다양한 임플란트 회사 있잖아요. 이런 신뢰받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재수술 전문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요새 환자분들 보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3종 세트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혈전제도 드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환자의 상태, 또 투약하고 있는 약에 따라서 최적화된 치료 시점과 계획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임플란트 재수술과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봤습니다. 재수술을 고민 중인 여러분 진짜 힘드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자분들과 대화해 봤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특별히 촬영했어요. 도움 꼭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임플란트의 진심인 임플란트 요정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